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요. 공명선거 추진단에 김인원, 김성호 두 부단장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요.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나는 이유미 씨한테 직접 이 자료를 받은 게 아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은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인원 씨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준서 씨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혹시 김성호 씨 검찰에 핸드폰 이미 제출하셨나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당의 공식 통로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선 캠프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이야기에 뒷마무리가 없는 상태야. 이 하나의 워딩 갖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일단 김성호는 안철수가 바보냐 하고 안철수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김성호는 대표적인 정동영계란 말이에요. 정동영은 지금 천정배 등과 더불어서 당대표 선거에 지금 출마한 상태고 그런데 안철수 쉴드는 쳐주긴 하는데 만약에 안철수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받은 자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책임성은 피해갔어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독자적으로 이유미나 뭐 등등을 꼬셔서 조종해서 조작해서 이 사람들을 자료 조작에 우리가 공범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접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려준 당의 공식 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신넘버 3의 후속 방송인 사씨 남정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부터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한 2시간 정도 이걸 털었어요. 털으면서 한 얘기가 이제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건 터질 문제였어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우리 대선에서 지면 이거 한번 당한다는 위기의식은 갖고 위험한 폭탄을 돌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2등쯤이라도만 했어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날린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법적인 책임, 그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호남에서도 몰라 그랬고 전국 지지율, 당 지지율이 거의 단단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당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입장이란 얘기죠. 여기서 반면교사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식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지.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대가리를 쳐내고 살아남는 도마뱀의 전설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밑에 꼴이나 당직자들이나 뭐 실무자들을 쳐내서 해결을 보잖아. 자유한국당은 지네 당수 책임자인 대통령을 목을 잘라버린 거 아니야. 에이, 자유한국당이 그러지는 않았지.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어찌됐거나 박근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이만큼이나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강력한 희생양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실책이라든지 허물을 커버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물이 누가 돼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안철수와 박지원이 됐어야 되거든. 근데 이 인간들이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당 중앙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 행보를 다니는 거야.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아, 이것들은 곱게 보내서는 안 돼. 한 방에 보내서 둘 다 썰어서 날려버릴 어떤 형태의 핵폭탄이 필요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폭로 사건 밑에서 시작된 이 폭로 사건 그리고 안철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측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철수한테 버림받았던 이 제자의 어떤 발언은 끝까지 증거가 돼가지고 안철수와 박지원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걸로 인해서 국민의당 안에서의 친한 그리고 친박지원 세력들은 제거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부라도 살아남아 있는 나머지 세력들 그동안 박지원의 위세에 힘을 못 펴고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천정배라든지 정동영 계열의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내지는 새로운 국민의당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이 계기로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게 일단은 국민의당 전체적인 구성원들은 공멸은 막자를 선택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멸을 하게 되면 당이 분해가 되면은 정동영이든 천장배든 당선이 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공멸을 막되 국민의당이 가장 급해진 거는 사실은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심각하게는 자유한국당보다 호남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 지지율이. 아예 없는 거지. 예. 당원들만 지금 여론조사에 핵심 당원들만 국민의당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호남에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들은 있잖아요. 참고는 하는데 정치권에서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있어. 항상 이놈들은. 문제는 하부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고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어. 그런데 유력한 그 지역에 있는 이를테면 먹포시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탈당하겠다고 지금 분위기가 나오니까 하부 조직이 다 흔들려 버리면 사실 위에 국회의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장 진상조사를 자기들 셀프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책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좀 엄밀히 따지면 아까 이제 그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로 끝내버리면 어느 누구도 안 믿어. 정치권이란 게 그런 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와 박지원을 공개적으로 날리면 그 당 자체가 공멸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급 간부에 있는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를 쳐내면서 뭔가 확실하게 꼬리자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내지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책임질 사람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제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 과연 그 대상이 박지원 안철수급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김준서나 중간에 있었던 핵심 당직자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이냐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사실 박지원의 개인 사당화처럼 일방적으로 그 운영돼 왔었고 안철수가 당과 별도로 놀면서 선거를 말아먹고 호남 민심을 다 갖다가 엎어버린, 밥상을 엎어버린 사람이라고 치면 지금 주류로 남아있는 호남의 의원들은 절대 그들과 다시 후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정치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정계 은퇴나 책임의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당도 이거는 분열 내지는 탈당 사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거는 대대적으로 국민의당 내부 조직원들 안에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당 내부에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세력들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 붕괴가 실무자적인 붕괴가 아니라 지지층에서부터 올라와서 실무자가 붕괴되고 당 전체 어떤 헤게모니가 붕괴된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대선에서 일부 뒤에 물러나 있었던 그동안의 잠룡으로 취급돼 왔었던 어떤 3사선에 있었던 핵심 위원들이 이 개혁 내지는 책임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전폐이로 있는 건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내상은 피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그렇죠.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야 무소속으로 남으면 돼요. 근데 당세를 갖고 있는 특히나 이제 정치 지망생들은 이런 게 있거든. 박지원이면 박지원 밑으로 몰려드는 정치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지방의회 같은데 공천이 되고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공천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지방 조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허울뿐인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연관성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차피 그들에게는 예견된 답이었다. 안철수가 연관이 있다고 하면 무슨 사건 나겠어요? 저는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안철수를 거쳐갔던 안철수가 이른바 영입하거나 자신이 어떤 정치계에 끌어들였던 안철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안철수가 등을 졌을 때 안철수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 있는 당의 신뢰를 깨트린다고 봐요. 조폭이라는 것도 나름의 의리가 있는 거거든. 어디 가갖고 적장한테 칼 한 방 쑤시고 죽어주면 3대를 보장해주는 게 조폭의 의리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시켜서 일을 시켰던 밑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측근들을 문제가 생기거나 연루가 된 부분이 생겨나면 안철수는 완전히 모른 척하고 쌩을 까버리는 거야.
답도 안 해줬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한 게 오로지 너의 충성일 뿐이고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12년 된 대자를 나 별로 걔랑 친하지 않아. 라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던 것처럼 그간 있었던 뭐 수없이 많이 바뀌었던 보좌관이라든지 핵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나고 그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를 보면 안철수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땐 써먹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자기하고 위험해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야. 수습이라든지 뒷돈을 찔려준다든지 보상 같은 거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게끔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게 반복되는 장수를 믿고 어떤 밑에 있는 병졸이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죠. 제가 푸나님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푸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런 개연성은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을 그냥 순수하게 그들의 발표를 그냥 믿는다고 치면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면요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실드가 좀 이상해. 오늘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유미 문자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주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쌩깠다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의 내막에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갔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답을 했거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다라고 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설상가상 무슨 일인지 모른다라든지를 하려면 일단 얘가 왜 그러는지 너 놀고 있니? 라든지 술 먹었니? 술 먹었니? 최소한 왜 이런 문자를 잠꼬대를 하니? 보냈는지는 최대한 그들의 말을 믿고 안철수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쳐도 그 안철수가 왜 아까 성 작가 이야기처럼 왜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국민 지지율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대선 후보라는 게 있어. 지지율 10%도 나오고 20%도 나와. 이 사람이 인격은 하나도 안 중요해. 국민들이 좋아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충동질 해가지고 뭐 안철수의 충동일지도 모르겠지만 당 분당하고 나갑시다. 대선 지지율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정치에 지금 민주당 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줄댈 거 없는 끈 떨어진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율 믿고 충동질 해가지고 정당을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국회의원들을 막 챙기고 그럴 만한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알아서 몰래 드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100% 나중에 팽당해요. 지지율 떨어지면 지지율 믿고 밑에 따랐던 사람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대선 후보한테 대선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 왜 들러붙어 있겠냐고요. 이번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시면서 참 이 좀 생뚱맞지만은 박지원 전 대표가 정말 지금 안타까워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활동을 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다 자기 한 몸에 지금 받을 수 있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그치. 밀음으로써 지금 그 자리 있었으면 이해찬만큼이나 주목받는 미국 그렇지. 쪽에 대접받는 인사가 그렇죠. 됐겠지. 아, 정말.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뭔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는데 예. 역사는 만약이란 가정이 없으니까 어쨌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안타깝다는 그 개념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치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금 이제 김성호나 김인원이나 이준서가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요. 공명선거 추진단에 김인원, 김성호 두 부단장들이 지금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요.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나는 이유미 씨한테 직접 이 자료를 받은 게 아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은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인원 씨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준서 씨로부터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쉴드는 쳐주긴 하는데 만약에 안철수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받은 자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책임성은 피해갔어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독자적으로 이유미나 뭐 등등을 꼬셔서 조정해서 조작해서 이 사람들을 자료 조작에 우리가 공범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접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려준 당의 공식 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신넘버 3의 후속 방송인 사씨 남정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 오늘부터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한 2시간 정도 이걸 털었어요. 털으면서 한 얘기가 이제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건 터질 문제였어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우리 대선에서 지면 이거 한번 당한다는 위기의식은 갖고 위험한 폭탄을 돌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2등쯤이라도만 했어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날린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법적인 책임, 그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호남에서도 몰라 그랬고 전국 지지율, 당 지지율이 거의 단단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당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입장이란 얘기죠. 여기서 반면교사 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식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지.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대가리를 쳐내고 살아남는 도마뱀의 전설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밑에 꼴이나 당직자들이나 뭐 실무자들 쳐내서 해결을 보잖아. 자유한국당은 진의 당수, 책임자인 대통령을 혹시 김성훈 씨 검찰에 핸드폰 이미 제출하셨나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당의 공식 통로라는 게 어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대선 캠프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이야기에 뒷마무리가 없는 상태야. 이 하나의 워딩 갖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일단 김성호는 안철수가 바보냐 하고 안철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김성호는 대표적인 정동영계란 말이에요. 정동영은 지금 천정배 등과 더불어서 당대표 선거에 지금 출마한 상태고